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두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는 거를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동적으로 한번 연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따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간만큼의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작 연도를 입력을 하면 그 시작 연도에서부터 기간을 기반으로 해서 구해진 연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되는 매출을 시작 연도부터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드는 기간과 시작 연도에 대한 이 부분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어찌 보면 입력 폼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이 부분도 표로 만들어 놓고 저쪽에다 같이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원본 데이터 소스 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는 요 인터페이스죠.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기간은 사용자가 입력한 기간별로, 또 시작 연도는 사용자가 입력한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 매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도 표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로 만들고요.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표로 만드시고, 이 녀석은 표 1이 아니라 매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을 제가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월익을 포함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표로 만드신 다음에 데이터는 아직 입력을 안 했고요. 지금 3개년도고 시작연도는 2017년도부터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전에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표 범위를 파워 쿼리로 던져주게 되면 일단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이 던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매출이라고 하는 데이터 원본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하신 다음에 연결만 만들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테이블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를 선택하시고 표 범위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파워 쿼리를 던져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와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 2에서 저희가 가져와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당되는 요 기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복제를 할게요. 복제를 해서 첫 번째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은 기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의 머리글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저희는 3개년치에 대한 부분에 연평균 성장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 값을 뭘로 하셔야 되죠? 드릴 다운 하셔서 하나의 독립된 값으로 던져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값을 표를 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제 기간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당되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시작 연도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작 연도를 선택하시고 드릴 다운 하신 다음에 시작 연도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테이블에서 기간이라고 하는 녀석을 리스트로 변환시킨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두 번째 표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죠. 거기에서 시작 연도를 리스트로 변환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기간만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행을 유지하는데 얼마만큼 유지할 거냐. 일단 먼저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 유지에 대한 부분을 3을 입력해 주고요. 바로 여기다 파라미터 값을 입력을 못 하시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나와져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테이블 퍼스트 n, 그래서 세 번째까지 기본적으로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낸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값은 실질적으로 기간을 저희가 사용자가 얼마만큼 입력하냐에 따라서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을 3이 아니라 우리가 리스트로 이미 만들어줬던 기간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3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은 동적으로 우리가 입력 사용자가 만약에 4를 입력을 하게 되면
기간에 4가 입력이 될 거고, 그 다음 매출에서 우리가 필터의 조건에 대한 부분이 기간에 4가 들어갔으니까 4개만큼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참조를 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매출의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이 녀석을 딜리트하러 하시면은 원본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건데, 이 녀석은 리스트가 됐죠.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퍼스트,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퍼스트를 가져와라,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중가로로 닫아주시고 가로로 닫아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현재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값이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제 시작 값이죠. 시작 연도 시작 값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한번 이 녀석을 참조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리스트, 이번엔 레스트죠. 레스트를 선택하시면 원본에서 매출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번째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원본에 대한 부분이 원본이 아니고 매출이죠. 매출의 매출이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마지막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으로 시작과 마지막,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값을 만들어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 원본에 기타 원본으로 빈 쿼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빈 쿼리는 넘버가 되겠죠. number.power가 되겠죠. number.power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를 선택하시고요. 자, 기본이 되는 값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 값을 끝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 값이죠. 마지막 값을 시작 값으로 나눠주는 게 밑값이 될 거고, 그것에 대한 뭐죠? 1분의 기간이 승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1 해준 요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평균 성장률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구해진 연평균 성장률이 값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측값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을 저희는 다시 그대로 복제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건데, 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자, 첫 번째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행을 유지해서 몇 개까지의, 즉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기 위해서 기간을 3년이면 3년에 대한 부분 만들어졌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복제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우리가 기간에 대한 부분을 걸러내게 쓴 거기 때문에 이 필터 값은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필터를 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시작 연도 이후에 나와 있는 값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 연도에서 그 값에 대한 부분이 있죠. 값에 대한 부분은 매출 예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대한 부분의 매출 예상 값을 구하려고 하면 2010년에 시작되는 값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연평균 성장률을 구해서 그 연평균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값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지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1 플러스 연평균 성장률에 그 다음에 몇 차승까지냐면 해당되는 2017년이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의 값이라고 하는 이 순번이 이 지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녀석이 우리가 시작되는 그 값이 몇 번째 값인지를 나타내주는, 즉 순서를 나타내주는 값이 지수값으로 올라가야 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덱스열을 1부터 지정하셔서 2017년이면 8승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 맞췄다라고 하면 시작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2017년부터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2017년도는 8번째이기 때문에 8승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뿌려지는 거는 2017년도부터 표시가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2017년부터 표시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필터를 걸어주면 됩니다. 필터를 걸어주는데 숫자 필터는 뭐뭐보다 크거나 같음, 뭐뭐보다 크거나 뭐뭐보다 큼. 우리가 시작값 있죠? 2017년에 대한 2017년 이후에 대한 값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를 주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017년도 포함을 하셔야 되니까 이 수식에서 같은 equal을 주셔야 돼요. 크거나 같은 내용을 주셔야겠죠. 그럼 2017년부터 나오게 될 거고요. 2017년이 처음 값부터 몇 번째 값이냐, 즉 8번째 값이니까 이 값은 저희가 예측 매출 값을 만들 때 필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열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 매출을 계산해 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함수가 아니라 시작값이죠. 시작값이니까 여기서 시작값을 곱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곱해 주시냐면 이제 그 1 플러스 연평균 선장률의 몇 승이냐면 2017년 8번째에 8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버 파워가 다시 자승이 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넘버 점 파워고 미수가 1 플러스 그 다음에 쿼리에 대한 부분이 이름이 저기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잠깐 중지하시고요. 이 쿼리 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이름을 연평균 선장률의 약자 CAGR로 바꿔주겠습니다. CAGR로 대문자로 바꿨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요거는 예상 매출이라고 잡고요. 다시 여기에서부터 사용자 지정열을 선택하여서 이제 수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 새로운 열을 만들 건데 새로운 열은 시작값에 곱하기 1 플러스 그 다음에 CAGR 연평균 성장률이죠. CAGR 이게 미수가 되는 거죠. 이게 미수가 되는 거고요. 이거 몇 승에 대한 자승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인덱스에 나와 있죠. 인덱스만큼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곱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자승값이 되겠죠. 자, 요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넘버, 그렇죠? 넘버 파워가 들어가야 되죠. 넘버 파워 함수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식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시작값 곱하기 그 다음에 자승에 대한 부분인데 1 플러스 연평균 성장률의 몇 승이냐면 인덱스에 있는 순번값 이렇게 해서 만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예상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연도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열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속성은 우리가 10진수로 소수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홈 메뉴에 가셔서 다음으로 로드 하신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는 지금 보시는 예상 매출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결과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다음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표로 연결하셔서 전 요맘쯤에다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년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어떻게 2017년도부터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는 것까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만약 예를 들어서 5개년치에 대한 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입력되는 값 바꿔주시고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이 바뀌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연평균 성장률까지 같이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CAGR이라고 하는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여기다 같이 로드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시게 되면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같이 바뀌는 거 4년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표시를 해라 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해당되는 부분 새로 고침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성장률 바뀌고 바뀌는 거 기준으로 해서 각 연도별로 예상 매출액 바뀌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동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서 입력에 대한 부분을 표로 받아놓고 그 녀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계산을 할 때 일반적인 루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방법론적인 거에서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참조를 한 녀석들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일종의 어떤 변수로 처리를 해서 그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필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되는 그 값을 가지고 어떤 수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결과값을 만들어도 봤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쓰여지는 우리 계산에서 쓰여지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넘버.power라고 하는 지수 표현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수와 기본적인 값에 대한 부분들, 몇 승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넘버.power라고 하는 요 함수를 가지고 구해진 연평균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고서상에서 예상 매출, 그 다음에 예상 방문객 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서를 가지고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엑셀 수식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쿼리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비교해 가 보시면서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좀 효율적인 방법일지를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